자, 고등 수학화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할 거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먼저 공부할 단원은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하는 단원이야. 근데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우의 수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합하는 것과 그리고 곱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합하는 것과 곱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합하는 것은 먼저 얘기를 한다면은 얘는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연달아 혹은 잇따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 자, 사건이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건이라는 것은 관찰.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오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든 게 제일 빠르거든. 경우의 수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졌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세고 싶어.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이라 그래.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몇 개 있어요? 2, 4, 6 세 가지가 있지. 이 숫자 3 요건 경우의 수라 그래요. 이해갔을까?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는 실험이나 관찰이라 그래. 이해갔을까?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럼 사건이란 말을 이제 쓸 거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나 연달아 혹은 잇따라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합해 줍니다. 경우의 수를. 하지만 곱은 어떻게 돼 그러면? 반대로. 이거 반대. 동시에 일어나거나 일어난다. 혹은 연달아. 혹은 잇따라. 잇따라가 이거 맞나? 잇따라인가? 아무튼 잇따라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곱해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273페이지에서 보기 2번 문제인데요.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한 장을 뽑을 거야. 그러면 1부터 10까지니까 총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카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이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걸 내가 궁금한 거지. 그럼 3의 배수 또는이라는 말이 보이네. 그리고 4의 배수. 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일 수 있나요? 있죠. 예를 들면 12. 12라는 숫자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야. 그치? 물론 가능하죠. 근데 봐봐. 이 문제를 이제 내가 풀 건데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 맞나? 그럼 4의 배수는요? 4의 배수는 4, 8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을 내가 경우의 수, 이 두 가지 사건을 전체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묶어 놓은 거잖아.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자, 얘는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자, 봐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얘는 더해야 돼요. 얘는 합이야. 얘는 왜 합이지? 왜 합일까? 자, 내가 여기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합을 한다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카드를 한 장을 뽑는 행위를 할 때 동시에 3, 4를 내가 뽑을 수 있나? 하나만 뽑을 건데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이 카드를 보니까 3이 적혀 있으면서 4가 적혀 있을 수 있을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합이라는 거야. 왜? 물론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하지만 내가 사건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사건은 내가 하는 행위는 한 장을 뽑는 거야.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서 카드를 보니까 갑자기 4의 배수도 될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합해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또 소수 또는 홀수래. 소수 같은 경우에는 2, 3, 5, 7. 홀수 같은 경우에는
1, 3, 5, 7, 9. 그럼 얘는 몇 개? 얘는 4가지가 있겠죠. 얘는 5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총 9가지일까? 그렇지. 중복된 것이 있어요. 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 장만 뽑는 거야. 한 장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소수가 되거나 혹은 홀수가 되는 경우를 살핀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357은 뭐야? 중복됩니다. 내가 이 카드 한 장을 확인했었을 때 357이 2번 나오는 것을 셀 필요가 있을까? 아니, 한 번만 세면 되는 거지. 이해 갔을까?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거 할 때는 합의 법칙에서는 뭘 주의를 해야 되냐? 두 개를 더하죠. 사건 두 개라고 할게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와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더하기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죠. 기본적인 것은 더하는 거야. 그치? 근데 뭘 해줘야 돼? 항상 생각할 것은 A와 B가 뭘 하는 거? 겹치는 거. 겹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경우의 수는 한 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한 번 빼줘야 돼요. 이해 갔을까? 어쩔 때 겹치는 것이 생겼었을 때는 겹치는 게 생길 때는 두 개를 당연히 빼줘야겠죠. 이해 갔을까? 오케이? 네,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273쪽에 보기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자, 아까 내가 하는 사건의 성격을 안다면 내가 하는 사건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내가 두 사건을 뭐 더하거나 곱할지를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었지.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 합할 때랑 곱할 때가 있을 건데 합할 때는 한 번에 막 연달아서 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내가 2번 던지는 거야.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지겠지. 근데 그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곱이 홀수. 자, 첫 번째 일단은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 자, 편의상 첫 번째 나오는 거. 만약 이거 필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273쪽에 보기 3번이나 쓰면 되겠죠. 굳이 문제를 쓸 필요는 없지. 자, 첫 번째 나오는 두 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을 1번과 2번이라는 숫자를 써서 한번 표시를 해볼까? 오케이? 자, 일단 생각을 해보자. 요 조합은 몇 개 있을까? 그치, 자연스럽게 36개라고 생각이 들지. 그치? 36개가 왜 자연스럽게 36개일까? 여기서 몇 개 나올 수 있어? 여기는? 그 두 개를 더해서 곱했어? 그렇지. 이거 곱이야, 곱. 그럼 이거 곱이야. 곱이야. 직접 세볼까? 1, 2, 3. 곱하는 거네. 1 하나당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얘는 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치?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눈을 두 개를 곱했었을 때 뭐가 되고 싶다는? 홀수가 되고 싶어. 근데 곱의 홀수다는 덧셈이 홀수다, 덧셈이 짝수다, 혹은 곱셈이 짝수다, 곱셈이 홀수다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곱했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짝수가 섞이면 될까? 그치, 짝수가 어느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우리는 짝수가 돼버리거든. 그럼 둘 다 뭐 해야 된다? 알지? 둘 다 두 눈의 수가 모두 어떻게 된다? 홀수여야 된다. 홀수여야 된다. 그럼 몇 가지? 1번은? 그렇지, 3가지. 2번도 3가지. 자, 곱해요, 더해요? 그렇지, 아까 했잖아. 곱했잖아.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요, 선생님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자, 이번에는 짝수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짝수가 된다라는 것은 봐봐. 여기에서 경우를 좀 나눠볼게.
경우를. 요게 제일 참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경우를 나눈다라는 말을 했지. 자, 1번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거. 2번도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짝, 홀, 아니 짝짝. 그치? 또 짝, 홀이 나올 수 있죠. 또 홀, 짝. 그리고 홀수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전체 이거 다 합해서 몇 가지일까? 이게 36가지인 거야. 이게 36가지야. 그 중에서 나는 뭘 셌어? 요걸 셌죠. 여기 몇 가지? 여기 9가지거든. 그럼 전체는 요거는 다 뭐야? 짝수가 하나는 포함되어 있잖아. 저거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 맞나? 그럼 곱했었을 때 짝수가 되겠지. 그럼 얘가 다 짝수인 거거든. 그러면 이 초록색 요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총 36가지에서 안 되는 9가지만 빼주면 되겠다 라는 것이 돼요. 자, 이렇게 홀수인 것도 혹은 짝수인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야? 홀수인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274페이지 개념이 긴 1번.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내가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슉 던진 거야. 아까 문제랑 생각을 해보자. 아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 주사위를 2번 던졌지. 걔랑 얘랑 똑같아요. 왜 똑같냐? 하나의 주사위를 2번 던진 것은 순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 그리고 두 번째 순서라는 이름이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무슨 이름이 생겨?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름이.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그러면 얘도 몇 가지야, 전체가? 얘도 36가지거든. 얘도 36가지야. 자, 그럴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고 싶대. 그럼 이제 나눠야겠지? 자, 앞으로 로마자 1, 2, 3, 4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요걸 좀 잘해야 돼요, 경우의 수는. 그럼 첫 번째, 자, 일단은 이름을 좀 쓸게요. A 그리고 B라고 할게. 나오는 눈의 숫자들을 미지수를 활용해서. 그러면 첫 번째 A 더하기 B가 얼마? 4가 될 수 있겠죠. 맞나? 4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까? 1, 3, 2, 2. 이 2를 바꿀까? 바꾸는 걸 또 세야 될까? 왜 안 세야 될까? 36가지를 써보면요, 이 2가 한 번밖에 안 쓰여요. 오케이? 자, 3, 1. 총 몇 가지? 그렇지, 3가지. 얘는 3가지야. 그럼 두 번째, A 더하기 B가 또 몇이 있어요? 4의 배수, 그 다음 건 8. 자, 이럴 때는 그리고 조금 생각하면 좋은 거. A 더하기 B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해요? 2부터 12까지만 가능해. 그럼 이것도 그냥 계속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딱 3개까지밖에 안 나오겠네. 그치? 자, 8인 거. 자, 1, 7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2, 6부터. 자, 그 다음 쭉쭉쭉 가겠죠. 다 적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여기가 3, 5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럼 쭉쭉쭉 6, 2까지. 개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몇 개일까? 셀 때도 조금 똑똑하게 세자. 2부터 6까지잖아. 그럼 2개 빼면 4. 근데 2개 포함이니까 5가지. 그렇죠? 네. 양쪽 끝을 포함하면서 개수를 세고 싶을 땐 2개 뺀 다음에 더하기 1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 세 번째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이 되는 거지. 자, A 더하기 B가 12. 12가 되는 것은 가장 큰 거고 하나밖에 없죠. 6일 때 한 가지. 자,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5가지, 한 가지를 더해요, 곱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했잖아. 더할 때는 4이면서 8일 수 있나? 그치. 4이면서 8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러므로 총 몇 가지? 9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어쩔 때 곱한다, 어쩔 때 더한다. 어쩔 때 더해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쩔 때 더해요, 어쩔 때 곱해요야. 근데 그거는 그냥 문제 풀다 보면 딱 이럴 때 해라, 저럴 때 해라가 할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는요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가 있고 다 활용이야. 어느 하나만 정해줄 수가 없어, 유형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느낌, 이럴 때 더하겠네, 이럴 때 곱하겠네, 이 느낌이 있으면 돼요. 이거 딱 봐도 어때? 그냥 더해야 될 것 같죠? 왜? 몰라. 그냥 275페이지에 얘는 576번 밑에 거 확인 유지를 할 건데요. 개념 익힘을 안 하는 이유, 위에 거 안 해도 돼요. 아직 안 배운 게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요걸 보세요. 자,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임의의 세 꼭지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그랬었을 때 정삼각형, 다음 정삼각형 A, F, J와 합동인 삼각형을 만드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을 셀 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두 가지야. 구할 때는 첫 번째는 빠짐없이. 당연한 소리거든? 빠짐없이 구해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뭘까? 중복됨이 없이. 두 번 세면 안 돼요. 이게 주의할 점이야. 이것만 잘 주의하면 돼요. 경우의 수라고 했지, 선생님이. 크게 보면 2번 단원,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냐면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첫 번째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순열, 세 번째는 조합이야. 이렇게 세 가지 단원이거든. 소단원으로 친다면은 그 중에서 이 경우의 수, 순열도 마찬가지, 조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경우의 수는 일일이 세는 게 좀 많아. 일일이 셀 때에는요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됨이 없이 세야 됩니다. 그럼 이거 봐보자. 이 문제. 자, 얘랑 합동인 것이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 수 있지, 일단. 이거 한 가지 포함하고. 그치? 근데 이거 보니까, 봐봐. A, F, H인데 어떻게 세면 좋을까야?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거든? 그럼 봐봐. A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럼 B에서도 몇 개 만들 수 있어? B에서도 B, G, E로 또 하나 만들 수 있겠지. 또 C에서도 몇 개? D에서도? 그럼 이렇게 각각 꼭지점에서 하나씩 만들 수 있네. 그러면 밑에서도 마찬가지. F에서도 만들 수 있죠. 그치? 근데 F에서 만드는 게 겹쳐 안 겹쳐? 벌써 겹쳐버려.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 그래서 A, F, H 써보면 돼. 이럴 때는 헷갈리면 A, F, H 그리고 B, G, E 그리고 C, F, H 겹쳐 안 겹쳐? C, F, H가 나온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다 D, G, E D, G, E 이런 식으로 세보면 돼요. 이해갔을까? 그리고 밑에 거 하나 더 적어볼까? F에서 만드는 거 F, H, A 근데 말고 봐봐. 지금 얘를 셀 때 어떻게 셌냐면은 위에서 하나 골랐지. 근데 밑에서 하나 두 개를 골랐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안 되겠지. 어떻게 골라야 돼? 그렇지. F, A, C F, A, C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앞에서 봐봐요. F, A, C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어? 위에서 하나, 그리고 맞은편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밑에서 하나, 맞은편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빠짐없이 세야 돼요. 오케이? 됐을까? 그럼 몇 개? 응? 몇 개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이거 이번 단원에서 뭘까? 지금 우리가 합과 곱을 하고 있잖아. 뭐야? 얘는 합이에요. 합. 그냥 하나하나씩 잘 센다. 그래서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제 문제가 조금 길어졌어요. 276쪽에 위에 거 3번.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보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어떤 거였지? 어쩔 때 합하냐? 어쩔 때는 곱하냐? 이 차이를 본다.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살짝 상상하면서 1, 2, 3, 4, 5. 자, 이래 섰을 때 구슬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이렇게 시행을 3번 한다 했네. 그럼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겠네.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숫자가 변하진 않네. 뽑는 숫자가. 이걸 뭐라 하냐면요. 요거를 복원 추출이라 그래. 조금 유식한 말로는 복원 추출이라 그래요.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비복원 추출이라 하겠지 뭐. 아무튼 ABC라고 하자. 그럼 ABC 아까도 했잖아. 전체 가지수가 몇 개일까부터 생각을 해볼까? 자, 얘 몇 개? 얘 5개 가능하죠. 얘도 5개 가능하죠. 얘도 5개. 자, 곱해 더해요?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그치.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얘는 곱하는 게 이게 전체 가지. 전체는 그래서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지다. 뭐 이 정도 생각해 주면 되겠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확률이었다면 전체는 필요하니까 A 더하기 BC가 짝수가 되고 싶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C가 뭐가 되고 싶다? 짝수가 되고 싶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 3개의 숫자에 대해서 이게 짝수가 되고 싶대. 근데 일단은 먼저 보면 하나, 2개를 더해서 짝수인 거야. BC라고 돼 있지만은 BC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2개를 더해서 짝수인 거지. 두 수를 더해서 짝수이려면 뭐가 돼야 되면 홀수가 짝수계에 있으면 돼요. 숫자들을 더해서 짝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홀수가 짝수계에 있으면 돼요. 홀수가 한 개밖에 없으면 무조건 나머지는 짝수라 치고 그럼 홀수예요. 더했었을 때. 오케이? 자, 이 개념은 조금 설명을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우리가 보통 짝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m. 홀수는 2 곱하기 m-1이야. 1부터 하고 싶고 mn이 자연수이고 싶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얘는 뭐 편의에 따라서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돼. 이해하기 쉽게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치? 자, 이거 봐봐. 얘는 몇 개를 더해도 짝수야. 근데 얘는요, 하나만 더하면 플러스 1이 살아있지. 그렇기 때문에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해? 2개. 혹은 4개. 혹은 6개. 그래서 더했었을 때, 뭐 여러 개의 숫자를 더했었을 때 짝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홀수가 짝수계. 기준은 홀수가. 여러 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고 싶으면 홀수가 홀수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홀수가 짝수계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홀수가 짝수계. 그럼 홀수의 개수 2개밖에 안 되니까 홀수의 개수는 아예 없거나 2개 다 홀수이거나. 자, 아까도 말했지만 경우를 좀 잘 나누자라고 했거든. 어떤 경우냐면 요 로마자 1번 요 이름 요걸 좀 잘 나눠야 돼요. 첫 번째 홀수가 몇 개? 홀수가 빵개. 홀수가 빵개일 때. 그럼 전부 짝수란 소리잖아. 자, A부터 갈까? A는 짝수니까 몇 개? A, B, C. A는 3가지. 전부 짝수니까. 맞나? 자, 이제 여기가 짝수여야 되거든. B 곱하기 C가 짝수여야 된단 말이야. B 곱하기 C가 짝수라는 것은 어떻게 했었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짝수이면 됐었죠. 그럼 전체에서 어떻게 했었어? 그치, 홀수가 되는 것을 뺐었잖아. 곱해서 홀수는 것은 둘 다 홀수일 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에서 뺄까? 그럼 곱하기 전체에 몇 가지? 그치, 5개 숫자잖아. 여기 홀수가 1, 3, 5, 3개죠. 맞죠? 자, 전체는 25가지죠. BC로 만들 수 있는 수의 조합은 25가지. 왜 25가지인지 알겠지?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빼기. 홀수를 내면은 3가지,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겠죠? 9가지. 에? 뭐가요?
A가 홀수계라 있구나. 미안합니다. 2개. 짝수니까. 쏘리. 예,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였는데 현민이 합격. 네, 짝수. 요거는 뭐야? 얘도 짝수. 얘는 이제 뭐야? 이름을 달자면 전체에서 홀수가 되는 것을 뺀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홀수가 몇 개? 이번에 홀수가 2개. 그러면은 또 A, B, C에서 A는 몇 가지? 3가지. 그럼 요거 계산해놨지? B 곱하기 C가 홀수가 되는 건 몇 가지? 9가지. 그러면 요거 2개 빼니까 16이니까 32. 요거는 93에 27. 2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왜 하는 줄 알아, 선생님은?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경우의 수는 항상 불안하거든. 근데 내가 이거 계산을 했다? 근데 막 200개가 나왔어. 전체가 125개인데. 그럼 틀린 거잖아. 그럼 다시 해야지, 빨리. 됐을까? 자, 이거 2개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더 해야죠. 왜? 홀수가 0개이면서 홀수가 2개일 수 있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연달아 잇따라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더해주는 거라 그랬지. 오케이? 자, 네 번째부터는 이제 특이한 것들이 좀 나와요.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한 유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일일이 좀 세야 되고 빠짐없이 세야 되고 중복됨이 없이 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정해진 게 몇 개 있긴 해.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좀 많이 나왔고 그동안 많이 나왔고 조금 정해진 형태가 있는 것들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단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다.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기보다는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다 이름을 적어놨죠. 전개에 대한 이해. 전개에 대한 이해예요. 얘는 전개에 대한 이해. 전개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1학기 수업할 때, 고등수학 상 수업할 때 우리가 전개를 한다. 근데 선생님이 무식하게 전개를 제발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볼까? 이거 안 적어도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자, 이거 전개 다 하려고 했었을 때 나는 착하니까 이렇게 하라 했어 선생님이. 해가지고 일일이 하고 있어요. 그럼 무식하다 했지. 자, 전개 어떻게 한다 했지? 어쨌든 간에 전개라는 과정이라는 것은 얘 중에서 그리고 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항 하나를 만들 때는 2번의 곱셈만 일어나는 거다. 얘 덩어리 하나와 얘 덩어리 하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항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한 번밖에 안 해요. 곱셈을. 항 하나를 만들 때.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부터 시작해서 그치? 가장 높은 차수가 5제곱이잖아. 5제곱은 어떻게 만들어? 1. 개수들을 보면. 그 다음에 4제곱이지.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제곱이면 얘는 제곱이어야 되고. 그치? 이렇게 선택해서 하라 했거든. 전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지. 그렇게 해서 총 몇 번의 곱셈이 일어나는 걸까? 3개 중에 하나고 4개 중에 하나니까 12번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얘는 총 12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전개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네. 봐봐. 자, 항의 개수를 구하래. 항의 개수.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아까는 중복되는 항이 좀 많지. 그쵸? x제곱이랑 x제곱을 곱했었을 때 x4제곱이 생기고 x와 x3제곱을 곱해도 x4제곱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종류는 5제곱, 4제곱,
세제곱, 제곱, 상수항밖에 없어. 그렇지? 왜? 문자가 겹치니까. 근데 얘는 봐봐. 1번 x 더하기 y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네. 이걸 전개한다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왜? 앞에 나와 있는 x, y가 뒤에 나와 있지 않고 뒤에 나와 있는 a, b, c가 앞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자, 하나만 물어보자. a하고 b 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전개식에서 절대로 a하고 b는 곱할 수가 없거든. 왜? 이 식에서 a하고 b는 덧셈이니까. 그래서 x, y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그래서 항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럼 몇 개 있을까? 그렇지, 6가지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6가지 있을 거야, 항이. 왜? 아까도 말했잖아. 자, 하나 곱하기 하나. 여기서 2가지. 그치? 또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곱할 거니까.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그럼 봐봐. 여기도 내가 이제 확인할 거는 뭐만 확인하면 돼? 자, 여기서 뭘 확인했지? 그렇지, 문자가 겹치냐. 앞에 있는 식에서 x, y가 뒤에 있냐? 뒤에 있는 식에서 앞에 문자가 겹치냐? 이것만 확인하면 됐었잖아. 그럼 여기 봐봐. A, B, C, P, Q. 근데 뒤에서도 X, Y, R, S. 전부 안 겹치지. 그럼 간단하게 할까? 여기 몇 개 있어? 6개. 여기는? 4가지. 자, 그러면 항은 몇 개 있어? 2개를 곱할까 더 할까? 그치, 더 해야 되겠지, 느낌이. 항의 종류가 여기 6개 있고 여기 4개 있대요. 그럼 24가지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좀 다르네. 아니지. 이거 전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 그리고 얘는요. x 제곱 y 제곱 z 제곱 2xy 2yz 2zx. 항 전부 다르죠? a 제곱 ab b 제곱 전부 다르고 종류가. x제곱, y제곱, z제곱, xy, yz, zx 겹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다르니까. 그럼 몇 개? 3가지. 앞에서는 3가지, 뒤에서는 6가지. 총 18가지가 되겠구만. 이해하실까요? 항의 개수 셀 때는 이렇게 세주면 되겠죠. 자, 전개를 조금 잘 이해를 하세요. 일일이 곱하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야.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답답한 방법이지. 자, 마찬가지 조금 변형 문제 밑에 거 하나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특이한 조건이 달렸거든. 일단 첫 번째 모든 항의 개수래. 자, 모든 항의 개수는 자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3가지 중에 하나. 여기 뒤에서도 3가지. 그래서 9 곱하기 2니까 18가지야. 항의 개수는 18가지가 나올 거라는 것은 알아. 항의 종류가. 개수는 전부 얼마일까? 전부 1이겠지 뭐. 모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두 번째 A를 포함한 항의 개수래. 야, 18개 중에서 A를 포함한 항의 개수인데, 자,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말한 전개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하다면 생각할 수 있거든. 자, 조금 1분만 줄게요. 생각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항을 만들 때 선택하는 가지수가 있었다 했잖아. 둘 중에 하나가 하니까 여기가 2라는 숫자 썼었지. 셋 중에 하나니까 3이었고 셋 중에 하나니까 3이었지. 근데 A를 포함한다 했잖아. A가 있어야만 해. A하고 B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나? 그치. A 혹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거든. 여기서 A를 선택하고 여기서 B를 선택할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근데 여기 선택이 누구라는 거야? A라는 거야. 한 가지 고정된 거지. 한 가지. 여기는? 여기는? 그럼 몇 개야? 9개. 그러면 3번은? 3번은 어떻게 될까?
3번은? 3번은 몇 가지? 여기는 P는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P는 선택 제외. 아예 선택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몇 가지? 그렇지. 이렇게. 조금 활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왜 두 가지인지 써놓으면 좋겠죠? P 빼고 QR 선택. 그래서 두 가지. 자, 다음 페이지 78쪽에 개념 익힘 5번을 보다. 사실 약수의 개수 배우는 거는 중학교 때 혹은 뭐 조금 일찍 배운다면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거든요. 중학교 때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은 자, 여기서 72의 약수의 개수인데 72라는 숫자를 먼저 뭐 해야 돼? 그렇죠. 소인수 분해해줘야 되죠. 2, 36, 2, 18, 2, 9, 3, 3. 그래서 2의 세제곱, 3의 제곱이 됩니다. 맞나? 자, 그 다음에 그래 중학교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2의 세제곱이니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약수가 될 것이다. 그쵸?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1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그치? 이것들이 다 약수가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해보니까 어떻게 돼? 해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이 얘를 봐서 어떻게 했었어? 아까 2의 세제곱까지니까 3개가 아니라 몇 개였어? 1 포함하니까 4개였거든. 맞나? 여기도 마찬가지. 3의 제곱, 3과 3의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1 포함한 거잖아. 그래서 3개였거든. 이 테이블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떻게 해? 약수의 개수는 뭘 해주면 돼요? 뭐라고 한글로 적으면 좋을까? 지수? 그렇지. 더하기 1을 곱해라. 곱하자.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지수 더하기 1. 그럼 얘는 몇 가지? 얘는 4 곱하기 3. 12가지. 12가지가 돼요. 오케이? 자, 문제는 이제 2번인데 2번은 전개를 이해하면 돼요. 전개를. 아까 여기다 적은 거 있죠? 12가지. 걔들을 전부 더하고 싶은 거거든? 약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봐봐. 다시 한번 써볼게. 1, 2, 1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것들 자 봐봐. 물어볼게. 또 4가지, 3가지를 곱해서 총 12가지였잖아. 맞나? 약수가. 여기 있는 것들끼리 곱할 수 있어? 그치? 여기 쓰여있는 숫자들이 여기 있는 것들끼리 곱할 수 있나? 혹은 여기 있는 것들끼리 곱하는 것이 나오나? 그치?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곱해져서 여기 나오는 거였잖아. 비슷한 거 했는데 방금 전에 전개에서 그치? 방금 전개에서 A, B, C, D, X, Y, Z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걔들을 전부 전개해서 다 덧셈으로 연결됐다면 다 더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갔을까? 그러면 얘도 똑같네. 총합을 구하라 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얘들이 다 덧셈으로 연결되고 싶잖아. 이 2가지 곱하면 되겠죠. 이거 전개했었을 때 결과가 약수들이니까. 그들의 총합이니까.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이해했나? 요거는요 소인수가 3개도 똑같고요 4개도 똑같아요. 소인수가 뭐예요? 라는 사람 없겠죠?
여기 2하고 3. 응? 속으로 찔려하면 안 돼요. 나 몰랐는데. 지웁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넘어갈 건데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2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 얘는 이제 방정식이 되겠지. 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거기에 n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2n, 3의 n제곱.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2n 더하기 1, n 더하기 1. 그게 6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 n의 값은 자연수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자,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유형 길찾기 문제인데요. 경로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문제의 뜻에 맞게끔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를 설정해주자. 무슨 말이냐? 자, 1번 봐볼까?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을 구하여라. 그럼 경로가 A에서 어디로 간다? P. 그 다음엔 이게 경로 설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A에서 근데 P로 가는 게 몇 가지야? 그렇지. P에서 B는? 자, 곱해요, 더해요?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하는 거잖아. 더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6가지. 나는 A에서 B로 가는 걸 구하고 싶어.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또 설정을 해볼까? 그럼 아까 첫 번째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거 있었지. 또 두 번째. 그렇지. 이번에는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거. 근데 만약에 문제를 조금 더 바꿔볼까? 조금 복잡하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에서 늘어나겠지. A, P, Q, B. A, Q, P, B. 그렇지. 조금 더 해볼까? A에서 B. 이런 식으로. 경로만 설정을 잘해주면 돼요. 처음에.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 계산. 이해 갔을까요? 자, 얘는 6가지라고 이미 구해놨고, 얘는요, A에서 Q가 2가지, A에서 4가지. 그럼 몇 가지? 8가지. 2개는 더해요, 곱해요? 그렇지. 요거 이면서 요거 일 수가 없죠. 그러면 더한다니까. 요거를 하면서 요걸 갈 수는 없죠.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케이? 자, 마지막 3번째.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지나고 싶다. 자, 경로를 좀 만들어 봐야겠지. P는 한 번만 가야 돼. 그러니까 A에서 P 간 다음에 B 간 다음에 다시 B에서 P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될까? 처음에 P를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B에서 Q 그리고 A. 다시 왕복한다 했으니까 A로 가야 되거든. 두 번째. A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먼저 가? Q.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A. 만약에 P를 반드시 지난다 그런 말이 없었으면요. A, Q, B, Q, A가 포함되겠죠. P를 지날 때는 한 번만 지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고 P를 반드시 지난다는 말이 빠진다면 A, Q, B, Q, A. A, Q, B, Q, A도 포함돼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맨 처음에 이런 경로를 조금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세는 건 너무 쉽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치요. 계산 순서의 차이만 있겠지. 결과는 똑같겠죠. 그러면은 영특한 친구들은 여기다가 밑에다 안 쓰고 요거 곱하기 2. 똑같은 거 2개니까. 자, 봐봅시다. 270쪽에 7번. 개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라고 이름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옆에다가 살짝 써놓으면 좋겠죠? 개수가 가장 큰 문자부터 이제 생각을 해라. 이거 그냥 일일이 다 구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구할 때 중복된 것이 없어야 되고 빠짐없이 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편한 방법을 소개하는 거야. 일일이 해도 됩니다. 에? 1, 3 안 되네 라고. 근데 벌써 불편하잖아. 안 되는 게 생기니까. 왜? 이 개수 때문에 그래요. 얘는 3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수가 큰 문자부터 해결을 해주는 게 좋아. 자, x, y, z의 범위부터 살핍시다. x, y, z는 여기 보시면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0부터 아니고 1부터겠지. 첫 번째. 누구부터? 아니요. 문자 누구부터? z부터 시작을 합니다. z가 1일 때. 그러면 z가 1이니까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되는 거야? 7. 그렇지. 얘가 7이면 되는 거지. 또 개수가 큰 거부터. 얘가 1이면 5. 뭐 y가 2면 4니까 3. 얘가 3이면 6이니까 1.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봐봐. 숫자를 쓸 때 여기 쓰여있는 숫자로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참 좋다 했잖아. 여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가 3개니까. 그치? y만 써도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x, y, z의 개수이지 x, y, z가 얼마냐를 구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x 안 쓸게요, 이제부터. 시간 아까워. 두 번째. x를 그리고 쓰다가 아까 누구처럼 막 5인데 6이라 해버리고 하면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안 쓸게요. z가 2일 때 x 플러스 2y가 이번에 2니까 대입해주면 6 넘어가면 4야. 근데 이제 봐봐. 얘가 3일 때도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3일 때면 넘어가니까 1이잖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x, y, z는 1부터 시작한다 했지. 그럼 x 더하기 2y 최소값은 3이거든. 1 대입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3보다 작아진다 할 필요가 없거든. 자, 똑같이 1이면 가능하죠. 2면요? 안 돼요. 한 가지. 총 몇 가지? 총 4가지. 개수가 큰 문자부터 좀 해결을 해주면 조금 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 오늘 할 거의 마지막인데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 방법과 금액에 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금액만 조금 신경을 쓰면 돼요.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볼게. 1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50원짜리가 2개 있고요. 1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단위를 좀 크게 해주지. 조금 추잡스럽네. 10원짜리 쓰지도 않는데. 선생님 때는 말이야. 10원짜리도 썼어요. 그 우산 모양 초콜릿이 있었는데 그게 10원이었거든. 나 5살 땐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좀 초콜릿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 지금도 그렇고. 어릴 때 그냥 슈퍼 들어가가지고 초콜릿 그냥 까서 먹어버렸대.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갑박한 세상은 아니니까 뭐라 하지 않겠지. 근데 그때는 그냥 슈퍼 아주머니가 와서 또 처먹고, 또 먹고 있네. 이러고 그냥 가서 내가 여기 이렇게 초콜릿이 묻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다시 가가지고 몇 개 먹었어요. 계산해 주시고 그랬다고 했네요. 아무튼. 그래요. 자, 봅시다.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2개, 1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답니다.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100원짜리를 하나만 써도 되고 일부니까 100원짜리를 빵개 사용해도 되겠다는 소리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스름돈이 없이 지불을 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내겠다는 거지. 그때 0원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래. 자, 지불 방법의 여기 보면 지불 방법이 있고 지불 금액이 있잖아. 두 개의 차이부터 살필까? 자,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는 방법은 다르지. 내한테 들어오는 동전이 다르니까. 근데 금액은 경우의 수는 중복됨이 없이 세야 되잖아. 그럼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중에서 누가 더 많을까? 방법이 좀 더 많을 것 같지. 왜? 방금 말했던 것처럼
100원짜리 한 개와 50원짜리 두 개는 금액이 같아 버리니까 중복되는 것은 빠질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많긴 할 거야. 자, 이제 쉽게 계산을 할게요. 맨 위에다가 자, 선생님이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쓸 거야. 근데 가장 큰 금액부터 항상 맨 위에다 씁니다. 100원짜리, 그 다음에 50원짜리, 그 다음에 10원짜리. 그리고 옆에다가 개수를 써요. 2개, 2개, 4개. 첫 번째, 지불 방법부터 계산을 할 건데 2개 있으니까 2가지가 아니라 안 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몇 가지야? 안 내도 되는 걸 포함하면 몇 가지일까? 2개니까 3가지가 되겠지. 빵개, 한 개, 2개 낼 수 있다. 그래서 3가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빵개, 한 개, 2개 낼 수 있다. 3가지. 5가지. 근데 이렇게 하잖아? 안 좋은 게 생긴다? 하면 안 될 게 생겨요. 얼마는 제외해라? 그럼 빵개, 빵개, 빵개 내면 0원이잖아. 그럼 빵개, 빵개, 빵개니까 한 가지는 빼줘야겠지. 얘가 0원짜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0원. 0원의 가지수. 얘는 100원짜리를 0개, 1개, 2개. 얘도 50원짜리를 0개, 1개, 2개. 얘는요, 10원짜리를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5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불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편하지. 이제 지불 금액으로 갈 거야. 두 번째, 지불 금액. 아까처럼 이제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전부 생각해서 구해주면 되긴 해. 귀찮지. 0원 안 되고 10원 되지. 10원, 20원 되고 30원, 40원. 이렇게 금액만 세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금액은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100원짜리는 냅두고 100원짜리는 가장 위에 있으니까 50원짜리로 100원이라는 금액 만들 수 있어, 없어? 지금 보면? 그치? 그럼 굳이 1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원짜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했나? 50원으로 2개 있기 때문에 50원이 2개 있기 때문에 금액 1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100원짜리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오락실에 있는 동전 교환기에 100원을 넣어서 50원짜리로 만들어줘요. 4개. 왜 4개인 줄 알겠나? 100원짜리가 2개니까 50원짜리 4개가 되는 거지. 자, 5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수 있냐? 10원짜리로. 없어. 그럼 50원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자, 몇 개가 됐어요, 총? 여기는? 총 몇 개예요? 6개니까 7가지. 곱하기 여기는 5가지. 빼기 0원.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거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 자, 10,000원짜리가 3장 있고, 3개 있고, 5,000원짜리가 1장 있고, 1,000원짜리가 6장 있습니다. 지불 방법은 너무 쉬우니까 지불 금액으로 갈게. 자, 지불 방법부터 해볼까? 방법은 몇 가지야? 방법은? 계산 말고 4 곱하기 2 곱하기 7 마이너스 1. 그래, 네 암산 잘한다. 나는 못해, 암산. 선생님은 진짜 암산 못해요. 선생님 때는 주산학원이라는 것이 있었어. 선생님 그 주산은 다른지. 선생님도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기다 껴서 이렇게 네, 쫓겨났습니다. 암산 못해요. 재미가 없었어. 금액을 가볼까? 자, 어떻게 한다 했지? 맨 위에 건 빼고 밑에 거 돈으로 위에 거 금액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했지. 5,000원으로 10,000원 만들 수 있나? 안 돼요. 5,000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10,000원짜리는 있어야 돼.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자, 5,000원짜리가 필요한지를 또 살펴볼까? 1,000원짜리로 5,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네. 동전 교환기에 넣어주는 거지. 몇 개로?
자, 5,000원짜리 하나니까 1,000원짜리 5개로. 이해 갔을까? 4 곱하기 1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조금 편하겠지. 이게 지불 방법 그리고 지불 금액. 방법은 좀 쉽지, 그러니까. 이해 갔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